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토마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마토 하면은 이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진 채소죠. 이 한때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잘라서 설탕을 뿌려 먹었기 때문에 과일이냐 채소냐 갖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서양에서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은 의사 얼굴은 파래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유명해진 그런 채소지만은 이 식용 역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토마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식물인데 이 원산지는 남미 페루 안데스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어느 시기에 멕시코 남부나 과테말라 마야 문명으로 전파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은 기원전 5세기경에 이미 멕시코 남부 인디언들이 재배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라는 명칭도 잉카와 아즈텍 조상들이 이 노란 이 작은 이 토마토를 경작에 먹으면서 아즈텍어로 토마트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스페인 탐험가 코르테스가 지금의 멕시코시에 해당하는 아즈텍시에서 재배하던 작은 토마토 씨를 이렇게 유럽으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는 1710년에 이렇게 도입이 됐고 중동 지방에는 1881년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는 17세기 초에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서 전파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 1650년 이후에는 말레이시아 동부에서 재배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토마토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1614년 지복유설에 의하면은 이 남만씨는 여기서 씨는 감을 의미합니다. 이 풀에서 나는 감으로 봄에 심어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맛은 감과 비슷하다. 이 남만에서 온 것으로 사신이 중국과 조선의 정자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토마토를 1년생 풀에서 자라는 감이라는 그런 의미로 1년감이라고도 불렀고 또 남만에서 온 감이라는 그런 의미로 남만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가지과라고 해서 번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서양에서 들어온 홍시라고 해서 서홍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도 서양과 마찬가지로 토마토를 처음에는 관상용으로 이렇게 심었는데 그 후에 이제 자점 영양가가 밝혀지고 해서 이제 밭에서 재배해서 이렇게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이 토마토는 20세기에서 21세기를 거치면서 그 품종들이 많이 개발돼서 지금은 전 세계에 5천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토마토가 유럽으로 전해질 때는 처음에는 노란 토마토였는데 그 후에 붉은 품종이나 다양한 유형의 그 토마토가 계속 이렇게 들어왔고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품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유럽 문헌에는 이탈리아 의사인 마티오리가 이를 황금사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식물학자인 트루네포르 같은 경우는 이 토마토가 독성이 있다고 이렇게 기술을 했고 또 다른 여러가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식용하지 않고 있다가 이 1700년대 후반에 와서야 식용으로 이렇게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동양에서도 처음에는 토마토 모양은 복숭아를 닮았고 또 이리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이라고 해서 낭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토마토를 식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경부터고 이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토마토의 식용 역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유럽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냉대를 해서 150년 정도를 식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당시 악마의 과일로 여겼던 맨드레이크하고 많이 닮았고 또 토마토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데 기독교인들은 에덴 동산이 그쪽에 있다고 이렇게 여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과일 즉 선악과죠. 선악과라고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 처음 토마토를 들여올 때 색이 노란색이었는데 이 이브의 사과 이미지하고 겹쳐서 황금사과라고 하면서 즉 선악과로 여겨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700년대 중반에 그 유명한 가톨릭교 윤리학자인 이 대수도 원장은 아메리카에서 들여온 마약을 뿌린 음식을 먹는 관습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라는 글을 남길 정도로 이렇게 도마도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 도마도를 먹으면 이가 빠진다거나 그 냄새를 맡으면 미칭하게 된다라는 그런 그 낭설도 많이 돌아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도마도에 대한 인식이 나빠서 이렇게 식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1820년에 미군 육군 대령 존슨은 이 뉴저지주 셀렘 재판소 앞에서 도마도를 먹어 보이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발표를 하니까 이 도마도를 먹고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대령은 자신이 이 텃밭에서 기른 도마도를 들고서 좀 두려움에 떠는 이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 이것을 먹어도 아무 탈 없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 똑똑히 보시오 라고 그가 이 도마도를 깨물자 이 도마도 안에 있는 빨간 즙하고 노란 씨가 사방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그때 구경꾼들은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가 먹고 나서 아무 탈 없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해서 이 도마도를 식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여러 도시에서 이제 도마도 축제를 개최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태천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매년 도마도 축제를 열기도 합니다. 이 도마도가 채소냐 과일이냐에 대한 논란은 미국에서도 있었나 봅니다. 이 미국 대법원에서 채소로 이렇게 분류해서 현재는 채소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도마도는 또 생으로 먹기도 하지만은 익혀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하죠. 이 도마도를 익히면은 라이코펜 함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에 조리해 먹는 것이 좋은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흡수 과정에서 지방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뭐 소시지나 치즈 이런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또 도마도를 생으로 먹을 때는 이렇게 풋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설탕을 뿌려 먹기도 하고, 이 설탕을 뿌려 먹으면서 이렇게 과일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몸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영양적인 면에서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마도의 비타민 B는 인체 내에서 당질 대사를 원활하게 이렇게 하는데, 열량 발생 효율을 이렇게 높여줘야 하는데, 설탕이 들어가면은 그 효과가 좀 작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마도에는 칼륨 함량이 많기 때문에 설탕보다는 소금을 조금 곁들여 먹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마도 파란 것은 이렇게 또 이 독소가 좀 있죠. 그래서 파란 것보다는 빨갛게 잘 익은 도마도가 건강에 좋습니다. 이 빨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함량도 많고, 또 이 다른 영양 성분도 더 많기 때문에 빨간 것을 먹는 것이 좋고, 또 조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익히면은 다른 영양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짝 가열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도마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된 데는 이탈리아에서 도마도 퓨레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고 요리 재료로 사용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1897년에는 또 미국의 조셉 캠벨이 도마도 수프를 만들어서 일반화 시키면서 더 대중화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요리하면은 이제 현대에 와서는 도마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요리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봐도 도마도 홀이 있고, 또 도마도 펄프, 도마도 퓨레, 도마도 페이스트, 또 도마도 소스, 도마도 케첩 등이 있죠. 이런 것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요리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도마도는 굽거나 찌는 조리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 도마도 영양 성분은 거의 파괴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라이코펜 같은 경우는 농축돼서 더 많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또 도마도에는 조미료의 주성분인 글루타민산이 들어있어서 기본 양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요리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된장이나 고추장 역할을 하는 거죠. 또 도마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도 굉장히 다양한데, 뭐 신선한 샐러드나 샌드위치 뿐만이 아니라 수프나 주스, 구이 요리, 찜 요리, 탕 요리, 뭐 볶음 요리, 절임 요리 등 다양하게 이렇게 현대에 와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양 요리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도마도를 활용해서 만든 기본 양념들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류들이죠.
이 토마토는 따뜻한 기온하고 많은 햇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온실에서 많이 키웁니다. 이 종류를 보면은 이 열매 색깔은 붉은색이 이제 가장 많은데 주홍색이나 노란색도 흔하게 볼 수가 있고, 또 현대에 와서는 검은색, 녹색, 흰색 등도 있습니다. 열매 모양도 둥그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 달걀형이나 길쭉한형, 또 배형 등이 있죠. 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부르는 도마도 명칭을 보면은 찰도마도, 꽈리도마도, 송이도마도, 방울도마도, 미숙도마도, 완숙도마도, 꼬리방울도마도, 꼬꼬방울도마도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이 색깔별로 오색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 한번 사진을 보시고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동양의학 문헌 속에 있는 도마도의 효능 한번 보겠습니다. 육천본초에서는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하므로 식욕부진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또 식물 중약과 변방에서는 열을 내리고 해독작용이 있으며 혈액을 식히고 간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했고, 식물과 치병에서는 이 도마도는 성질이 차고 맛은 달고 시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소화를 돕고 간을 안정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가상 식물 교치병에서는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풀어주며 건이 소식, 즉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이 더위를 제거하고 이뇨작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백과 치백병에서는 이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해소하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잘 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도마도 효능 보겠습니다. 이 성질은 약간 차고 맛은 달고 시며 간경, 비장경, 위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또 생진지갈, 건이소식이 대표적인 이 효능인데, 이 생진지갈은 열을 내리고 진액을 만들어주고 갈증을 해소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건이소식은 위장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토마토는 또 붉은색이기 때문에 혈액을 보호하는 작용도 있습니다. 이 몸에 열이 많고 이 또 갈증이 심할 때 도움이 되고, 또 식욕부진이나 소화가 잘 안되고 배가 더부룩한 증상에 좋다고 합니다. 또 혈이 허약해서 빈혈이나 야맹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이 현대 연구에 의한 영양학적인 토마토 효능 보겠습니다. 이 토마토의 가장 탁월한 성분이 라이코펜이죠. 이 토마토의 붉은색을 내는 그런 물질인데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 또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죠. 특히 전립선암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혈전 생성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그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노화 예방이나 혈당 저하 작용에도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토마토 성분 중에 하나인 카로틴이 있죠. 카로틴은 이제 눈의 이상 건조나 야맹증에 효과가 있고, 또 골격을 강화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토마토의 또 루틴 성분은 혈압 조절 효과가 있어서 혈압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시트릭산이나 말릭산은 소화를 촉진시키고 이뇨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두뇌 발육에 도움이 되고, 또 이 쿠마릭산이나 프로로겐산은 우리가 먹는 식품 속에 질산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암을 유발하는 니트로사민을 이렇게 형성하기 전에 이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토마토는 이렇게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혈액량을 조절하는데 이렇게 필요한 이 철분이나 칼슘 이런 그 영양 성분을 골고루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허약한 노인이나 발육이 이렇게 왕성한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영양의 보고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 고르는 법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지나치게 큰 것보다는 200g 내의 크기가 가장 좋고, 또 미숙 토마토인 경우는 꽃 떨어진 부분이 갈라짐이 없어야지 이 좋은 토마토라고 합니다. 이 꼭지 절단 부분이 싱싱하고 표면이 곱게 완숙되면서 색이 진하고 단맛이 풍부하면서 즙이 많은 토마토가 좋습니다. 또 토마토는 동공이 없고 이 육질이 치밀하면서 자를 때 이 과육이 부서지지 않고 코르크화된 부분이 없고 외과육이 좀 두꺼운 게 이 좋은 토마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숙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착색 정도가 80% 이상 되어야 하고, 미완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동전 크기 정도 착색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외관적으로 광택이 나고 단단하고 무거운 도마도가 좋다고 합니다. 이 도마도를 보관할 때는 도마도를 처음부터 이 냉장고에 저장을 하면은 도마도가 익지 않고 향이 없어지고 윤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한 15도에서 18도씨 정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완전히 익어서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같은 경우는 야채 상자에 천으로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선도를 오래 유지시키려면 꼭지가 좀 덜 많은 것을 골라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채소지만은 그만큼 주의사항도 많습니다. 이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복통이나 두통, 설사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천식 환자나 알러지, 아토피 환자는 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토마토를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이 흠집이 있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세균에 감염되었거나 기생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토마토는 권장량 이상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이 권장량은 성인 같은 경우 하루 최대 5개 정도라고 합니다. 이 토마토를 공복에 날로 이렇게 많이 먹을 경우 같은 경우는 위장에 압력이 올라가서 속쓰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고, 또 초록색 씨 같은 경우는 가려움증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토마토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자주 하면서 아랫배가 찬 사람들은 주의하는 것이 좋고, 또 생리통이 있는 여성들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활용해서 만든 약선 보겠습니다. 토마토 계란탕인데 영양학적으로 완벽하다고 그러죠. 이 토마토 200g에다 계란 100g, 콩기름 30g, 대파, 생강, 소금, 후추를 넣고 탕을 끓입니다. 임산부의 보건식품으로 이 영양이 풍부해서 가장 좋다고 이 강요식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 토마토 소고기 볶음이 있는데 토마토 250g에다가 소고기 100g을 넣고 양념해서 이렇게 볶아 먹는 방법인데 고혈압 환자나 만성 간염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식요법 천예에 나와 있습니다. 또 토마토 땅콩죽이 있는데 솥에 물을 붓고 땅콩하고 대추를 넣고 끓이다가 쌀과 저를 넣고 다시 끓여 죽을 이렇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토마토를 썰어 넣고 죽을 완성하는데 기혈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 좋고 특히 치료 중인 암 환자에게 알맞은 약선이라고 음식요법 100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화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는데 이 토마토 소스에다가 이 홍화나 도인, 울금을 넣고 끓여서 스파게티나 각종 파스타에 넣어서 먹는 방법인데 어혈로 인한 재반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이 도 약선 조리학에 나와 있습니다.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든 요리들 사진 보겠습니다. 이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이 면에 올려서 먹는 그런 요리들입니다.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든 탕 요리 사진입니다. 토마토를 활용해서 만든 여러가지 볶음 요리나 구이 요리들입니다.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든 여러가지 요리들입니다.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든 약선 요리들 사진입니다. 토마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마토가 좋은 줄은 알지만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그렇게 잘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해 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